안녕하세요. 미래를 그리는 땅땅이입니다. 여러분, 토지 투자에 이제 막 관심이 생겨서 저의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토지 투자를 시작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이 영상 하나로 어떻게 해야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지만 핵심 내용을 알차게 담았기 때문에 영상을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전체 내용을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긴 말 않고 토지 투자 시작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땅. 첫 번째, 심플하게 개발 호재와 규제 완화를 알면 됩니다. 투자 목적의 토지는 개발 계획이 없는 일반지가 아닌 개발지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개발지라 함은 미래를 내다봤을 때 국가, 기업으로부터 개발 호재가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려는 입지에 그린벨트나 다른 규제가 있다면 개발이 순탄히 진행이 되지 못하는데요. 그 개발이 우리나라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 판단된다면 나라에서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3월 11일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거제와 당진에 이어 춘천까지도 기업 혁신파크로 선정한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더 많은 확장을 할 수 있게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규제를 완화시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개발 호재와 규제 완화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 뉴스와 신문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아침에 씻고 밥 먹는 시간 동안 방송국 뉴스를 다 듣고 출근해서는 경제신문 3개 포함 총 4개의 신문을 읽으며 공부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항상 깨어 있으며 그 소식들로 각 지역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먼저 그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도 미래를 그리는 땅땅이인 것이죠. 전문가만큼의 많은 신문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평소 뉴스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니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가장 안전한 구매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땅은 크게 3번 값이 오릅니다. 계획 단계, 착공 단계, 완공 단계죠. 물론 계획 단계에서 투자를 하면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발 계획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엎어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의 투자 철학의 1순위는 안정성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시기는 정말 조심하시길 당부합니다. 그럼 언제가 적기일까요?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지역, 즉 착공 단계에서 투자를 진행하길 추천합니다. 이미 한번 가격이 올라 비싸진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가치가 오를 확률이 정말 큰 시기입니다. 발바닥이 아닌 무릎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땅은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미 한번 개발된 곳은 교통, 주거, 일자리, 여가시설이 잘 갖춰진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입지는 당연히 유동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죠. 2017년 기준으로 50년 동안 서울 땅값만 4,000배가 올랐다는 사실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재테크로 많이 시도하는 아파트는 2배 오르는데 평균 7년에서 10년이 걸리고 이마저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반면에 땅의 증가율은 어마무시하고 중요한 건 저 2017년에 4,000배 증가한 통계는 서울의 평균입니다. 즉 서울 내부에서 4,000배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격이 증가한 입지도 있고 2024년인 지금은 더 뛰었겠죠. 왜냐하면 서울은 계속 개발이 되어 왔으니까요. 심플합니다. 토지는 개발하면 돈이 되고 개발이 안 되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어느 지역에 언제 투입해야 한다?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의 착공 단계 이후입니다. 세 번째, 어느 위치에 있는 땅을 구매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개발지 주변에 땅을 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지역에 산업단지가 정해지면 개인은 그 땅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산업단지에서 가까이 위치한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가까이 있는 땅은 수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개발지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도 언젠간 개발이 되겠지 라는 희망을 품고 덜컥 사들이시면 안 되겠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원주의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곳에 불온산단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말에 원주의 땅을 사신 분이 계신데요. 이 개발로 인해 투자 목적으로 봐야 하는 입지는 시내 근처이며 하다못해 시내와 불온산단의 중간에 위치한 입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달콤한 말로 홀려 개발이 진행될 곳의 반대쪽으로 7km나 떨어진 땅을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언젠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은 로또를 기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 떠들썩한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송산 그린시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막상 현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그 위치에서 최소 7에서 13km가 떨어져 있는 토지를 보여줘 그냥 돌아왔다는 분이 계셨는데 어찌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듯 무조건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이라고 덜컥 사버리면 팔지도 못하고 묶이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구매해야 하는 토지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개발 호재의 지역과 적당한 위치를 찾았지만 모든 종류의 땅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취지대로 무궁무진한 개발을 시킬 수 있는 종류의 땅을 사셔야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또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 부지나 주택,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좋습니다. 가끔씩 도로에 붙어있다 하고 이렇게 생긴 땅에 낚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이런 일 없으시려면 부동산 직접 방문하셔서 물건 검토 제대로 하시고 꼭 현장 답사까지 다녀온 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공동 등기가 아닌 단필지로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지가 좋다는 달콤한 말에 홀려 한 필지에 적게는 몇십 명부터 많게는 몇백 명까지 공동등기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공동등기로 들어갈 경우 그 땅에 본인이 원하는 취지로 개발을 시키거나 처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단필지로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지분으로 들어가서 공동등기가 아닌 개인 등기가 각각 나오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토지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 목적 토지를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검토하기 위해 그 지역 부동산을 방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건을 보아도 이것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개사분들은 팔겠다는 사람의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과 연결시켜 중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십니다. 진심으로 고객의 좋은 투자를 위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물건들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단순히 빠른 계약 체결만을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한다면 그 말들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발품 팔기 전에 먼저 좋은 입지를 보는 안목을 꼭 키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안목 길러드리기 위해 제가 좋은 컨텐츠로 계속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 안목을 기르다 보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를 현지인 분들에게 가서 2차로 직접 듣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혼자 땅을 알아보신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추합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분석하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렵다 싶으시다면 토지 투자 전문 부동산을 찾아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 목적 건물 전문 부동산이 있듯이 투자 목적 토지 전문 부동산도 있습니다. 건물은 이미 지어져 있는 물건을 보게 되고 현재의 수익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정보를 안내받게 되는데요. 토지는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다 보니 너무 불안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토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너무 허황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개발 역사는 데이터로 명확하게 나와 있고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며 토지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의 예측 기준은 아주 일괄되기 때문에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제대로 된 토지 투자 전문 부동산은 이러한 개발 호재의 기준을 오히려 고객분들께 정확히 알려주려 합니다. 좋은 물건을 갖고 있기에 고객분들이 옳은 기준을 갖고 정확히 검토하는 것에 자신 있고 확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즘 정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 부동산은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으며 제대로 된 현장 답사도 불가합니다. 현장 답사 가면 안 좋은 물건인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셈이
시민이 절대 보여줄 리 없겠죠. 제대로 된 투자 전문 부동산은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물건의 위치나 지번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회사만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각 부동산의 전문가분들이 입지가 좋은 곳을 직접 분석하고 현장 답사하여 발품 팔고 선점해 놓은 물건들이기에 그들의 무기인 셈이죠. 때문에 경쟁 업체에서 고객을 사칭해 정보를 빼내기 위한 시도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당장 물건 계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토지 전문 부동산에서 어떤 기준으로 입지를 찾는지의 정보를 먼저 듣는 것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토지 투자 전문가이신 김종률 선생님께서도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던지 간에 토지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부동산의 근간이자 원자재인 토지의 좋은 입지를 파악하는 기준은 결국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의 좋은 입지를 보는 기준과 일괄되기 때문입니다. 땅땅.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5가지의 내용만 먼저 알고 시작하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셔야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씩 다룰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 최대한 말로 풀어서 설명하였으니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미래를 그리는 땅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